지은호가 수술대에 오른 진짜 이유 보셨나요? 그런데 방송에 안 나온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우진의 병세, 응급이 아니었다는 증거, 그리고 고성이가 끝까지 숨긴 마지막 비밀. 오늘 영상에서는 드라마보다 먼저 터질 사건을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께도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수술 전날 밤 집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정순이가 국을 데우고 있는데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지은호가 들어옵니다.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문 옆에 서서 가방만 꼭 쥐고 있었죠. 왔니? 순이가 조심스럽게 불렀는데요. 엄마. 지은호는 짧게 대답만 하고 그대로 주저앉듯 바닥에 앉아버립니다. 수술 날짜 잡혔어요. 진짜로.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덤덤해서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순이는 그 덤덤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병원에서 뭐라 그래? 위험하대? 위험은 원래 수술하면 다 있대요. 근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우진 환자는 응급은 아니지만 언제든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요. 딱 애매한 선이래요. 순이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애매한 선이라. 응. 그러니까 꼭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 아니래요. 지은호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근데 우리 친엄마는 오늘 당장이라도 하고 싶어 하죠. 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러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디?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통화 기록이 가장 위에 떠 있는 이름, 고성이. 전화 왔었어요. 수술 날짜 잡히고 나서 고맙다는 말보다 이제 드디어 가족으로 돌아오는구나 그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순이가 참았던 말을 꺼냅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부담 갖지 말고 들어. 네가 그 수술 안 해도 넌 아무도 배신하는 거 아니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한 번 버려진 애야. 그 사람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건 엄마가 버려진 날부터 옆에 있어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나 이제야 알았잖아요. 내가 왜 버려졌는지, 내가 누구 딸인지. 근데 그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 아프게 살아왔잖아요. 나만 모른 척 돌아서면 나 혼자 안전한 데 숨으면 그게 또 다른 벌임 같아서요. 순이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해서 삼켰습니다. 그럼 넌 몇 번이나 버려져야 끝나니?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어요. 방으로 들어온 지은호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해요. 혹시 내가 수술 끝나고 예전 같지 않아지면 엄마가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한 번쯤은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 쪽에 서보고 싶었을 뿐이야. 말끝이 흐려지고 녹음 버튼을 끄려는 순간 화면 왼쪽 위에서 또 하나의 이름이 반짝입니다. 고성희 대표님. 잠시 고민하던 지은호는 결국 전화를 겁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무슨 엄마라니까. 반가움과 조급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간이식하겠어요. 대신 조건 있어요. 조건? 수술 끝나고 우진 오빠 괜찮아지면 그때부터는 저한테서 손 떼주세요. 이제 가족이니까 이런 말도, 엄마니까 당연히 이런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냥 저를 키운 엄마랑 살 거예요. 성희는 침묵 속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넌 네가 얼마나 잔인한 말하는지 알아? 내 오빠 살려놓고 날 버리겠다고 하는 거잖아. 전 이미 2번 버려졌어요. 대표님한테. 이번에는 제가 선택할 차례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가 끊어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수술은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요.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죠. 많이 떨려? 옆에 앉은 이지환이 물어봅니다. 네.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둘은 먼저 행정실을 찾아갑니다. 한우진 환자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족입니다. 행정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말합니다. 15층 간이식 대기병동에 입원 중이시고요. 최근 몇 달간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응급은 아니지만 위험선 근처라 이식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예요. 영란은 그 말을 곱씹습니다. 응급은 아니지만 위험선 근처. 지환이 낮게 속삭여요. 위급한 건 맞는데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 말은 곧 엄마가 했던 말이 과장이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나야, 내 엄마 혹시 우진 형 병세를 좀 더 심각하게 말했을 수도 있어. 왜요? 은호 씨를 압박하려고.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휠체어 하나가 간호사에게 이끌려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영나는 숨이 멎습니다. 오빠? 한우진은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고 얇게 산소줄만 코에 걸쳐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피를 여러 번 뽑은 사람 특유의 피곤한 기색이 있었지만 성희가 말하던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는 모습은 아니었죠. 간호사가 지나가고 나서야 지환이 조용히 말합니다. 상태가 나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상상만큼은 아니네. 완전 응급이면 이렇게 휠체어 태워서 병동 돌아다니지도 못해. 영란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지금 안 하면 오빠 죽는다는 말만 믿고 자기 몸 열려고 한 거예요? 지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감정 폭발이 아니라 증거 모으는 거야. 병실 변경 기록, 요양시설 출입 기록, 그리고 주치의 의견까지. 둘은 주치의 이름, 검사 날짜, 간 수치 변화 그래프까지 전부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영란은 조용히 말합니다. 지환 씨, 만약 이게 다 사실이면요. 저 엄마 용서 못할지도 몰라요. 지환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누군가는 끝까지 진실을 봐야 해. 그게 가족이든 아니든. 그 말은 나중에 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씨앗이 됩니다. 같은 시각 이지혁은 맘대로 집 사무실에서 병원에서 받은 메일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간이식 일정 도너 지은호, 수혜자 한우진. 이름 두 개가 나란히 적힌 그 화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대표님, 저 왔어요. 지은호였죠. 왜 이제야 말해요? 지역의 첫마디는 거의 쏟아지듯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요? 간이식. 당신이 도너라는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요? 지은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의외로 담담하게 말합니다. 대표님은 비혼주의자잖아요. 가족, 결혼, 책임 이런 거 다 부담스럽다고 했었죠. 저는 이런 수술 얘기까지 대표님 마음에 얹고 싶지 않았어요. 지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걱정은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끝을 삼키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 걱정되는지 알아요? 지은호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대표님, 전 이 수술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 쪽에 서보고 싶어서. 그 선택이 당신 몸을 여는 거라 해도? 네. 어릴 때는 아무것도 선택 못했거든요. 버려지는 것도, 어디에 맡겨지는 것도. 근데 이번에는 제가 선택해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싶어요. 지역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듭니다. 그래요. 그 선택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겠죠. 대신 나도 조건 하나 걸게요. 조건이요? 살아서 나와요. 그게 내 유일한 조건이에요. 나한테 빚을 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살아서 걸어 나와요.
나 당신 없는 맘대로 집은 상상 잘 안 돼요. 지은호는 그 말에 피식 웃습니다. 대표님이 그런 말하는 거 좀 반칙 같아요. 지금은 반칙 쓸 타이밍이에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면서 지은호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없어지는 걸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한 명은 있구나. 그게 누구든 뭔가 이상하게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죠. 간이식 수술 당일 병원 대기실, 흰 벽과 환한 형광등 아래 세 사람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호, 정순이, 고성이. 어색하고 냉랭한 삼각구도가 공기 자체를 얼려버리고 있었죠. 성희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긴장되니?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검사 다 통과했고 병원에서도 준비 철저히 했대. 순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듭니다. 지금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걱정 말라는 말 한마디면 이해가 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와서 하지 말자고 말할 겁니까? 한우진은요? 그 애는요? 둘 사이에 번개가 튀듯 말이 오가자 지은호가 손으로 공기를 자르듯 말합니다. 두 분 다 그만해요. 오늘은 제 선택이니까요. 그때 의사가 들어와 설명합니다. 도너와 수혜자 모두 상태는 수술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수혜자인 한우진 환자는 지속적인 악화 위험이 있어 이식을 준비해 둔 상태였고요. 응급수술은 아니지만 보호자 측 강한 요청으로 오늘로 일정 잡힌 겁니다. 순이가 눈을 치켜뜹니다. 보호자 측 요청이요? 의사가 눈치를 보다가 대답합니다. 네, 고성희 대표님이요. 순이의 시선이 단번에 성희에게 꽂힙니다. 고성희 씨, 그럼 이 수술 지금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언젠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미리 해두고 싶은 그런 거였어요? 성희가 당황합니다. 위험한 건 맞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래도 이의 인생을 그렇게 계산기처럼 두드리진 말았어야죠.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 순간 복도 쪽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영라와 지환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손에는 병원 기록과 USB가 들려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지은호가 놀라 묻자 영라가 외칩니다. 언니, 우진 오빠 상태 대표님이 말한 거랑 달라요. 주치의 말로는 응급은 아니었고 원래는 이식까지 시간 더 두고 지켜볼 수 있는 상태였대요. 요양별장에 숨겼던 기간도 있고요. 순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뭐라고? 지환이 차분하게 덧붙입니다. 검사 기록, 입원 기록, 요양시설 출입 기록 전부 복사해 왔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금방 드러날 겁니다. 성희는 완전히 몰린 짐승처럼 두 눈을 부릅뜹니다. 네가 감히 엄마를 이렇게 해. 영란은 그 말에 살짝 웃습니다. 엄마라면 적어도 한 명의 아이 몸을 이용해서 다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야죠. 근데 엄마는 그냥 제일 쉬운 선택만 골랐잖아요. 이미 키워주는 엄마가 있는 애 몸을 쓰는 거. 공기가 완전히 갈라진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결국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지은호.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지은호가 입을 엽니다. 저 수술 할게요. 순이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합니다. 은호야. 엄마, 잠깐만요. 지은호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웃어 보입니다. 우진 오빠는 아프긴 아픈 거 맞아요. 응급이든 아니든 언젠가 수술은 해야 하겠죠. 그리고 저는 어차피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성희의 얼굴에는 안도가 스치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지은호가 성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 수술, 엄마 이미지 관리나 회사 도구로 쓰지 마세요. 수술 끝나고 제가 직접 기자들 앞에 나가서 말할 거예요. 이 수술은 제가 선택한 거라고. 대신 엄마가 병세를 어떻게 포장했는지도 다 말할 겁니다. 순이가 놀란 눈으로 딸을 봅니다. 너 기자들 앞에 나가겠다고? 네. 누군가는 피해자인 척하는 가해자의 얼굴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피를 내놓는 사람만 계속 피해자가 되는 건 이제 끝내고 싶어서요.
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저도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까지 몰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지은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러 걸어나갑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말하죠. 아, 한 가지 더요. 모두가 고개를 듭니다. 살아서 나올 거니까 다들 마음의 준비는 그쪽으로 하세요. 제가 죽으면 이 스토리 너무 뻔하잖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복도에는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정순이, 벽에 기대선 채 휴대폰 화면만 쥐고 있는 이지혁,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박성재. 지혁의 휴대폰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대표님, 맘대로 집 간판 너무 못생기게 바꾸지 말아주세요. 저도 다시 거기 가서 일하고 싶어요. 수술 전 장난처럼 보냈던 메시지였는데 지금 읽으니 웃음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눈만 뜨거워졌습니다. 대표님, 물이라도 좀 드세요. 멀리서 지환이 종이컵을 건넵니다. 아니요, 여기 있을게요. 나 저 사람한테 살아서 나오라고 조건 걸었거든요. 순이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까 제 딸이 살아서 나오게만 해주세요. 재간이라도 가져가라면 줄게요. 대신 그 애는.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립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다가와 서요. 그를 본 지혁이 묻습니다. 여긴 웬일이에요? 여기도 지켜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떠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 감정보다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성재는 깊은 숨을 쉬고 말합니다. 나 이번 일 모른 척 안 할 겁니다. 우리 엄마가 뭘 했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말할 거예요. 지혁은 짧게 대답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 안에서 긴급 알림이 들립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준비하세요. 세 사람의 표정이 일제히 굳습니다. 누구의 혈압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순간 복도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만큼 길게 느껴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수술은 두 사람 모두 일단 성공적입니다. 도너인 지은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 지켜볼 거고 수혜자인 한우진 씨는 추가적인 간 기능 회복 치료가 필요합니다. 둘 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최악은 피했습니다. 순이는 그대로 주저앉듯 바닥에 손을 짚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아직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성재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난 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병원 조사팀이랑 우리 회사 법무팀 같이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 오늘 이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의 간이식만 진행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세상 밖으로 이식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몇 시간이 지나고 지은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희뿌연 천장이 보이고 여기가 어디인지 잠깐 헤맸어요. 목이 말라 입을 떼려 하지만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려온 목소리는 정순이었습니다. 은우야, 엄마야. 들려? 엄마 목소리 들려? 지은우는 힘겹게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이는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립니다. 잠시 후 문 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고성이었죠. 은우야. 지은우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뜬 채 묻습니다. 오빠는요? 성희가 대답합니다. 수술 잘 됐어. 상태 안정적이고 조금만 버티면 회복될 거래. 네가 살린 거야. 지은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잘 따라주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희가 입술을 깨물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순이도 지은우도 동시에 그녀를 봅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어.
야망이든 죄책감이든 뭐든 뒤섞여서 너한테까지 칼을 들이댄 거나 마찬가지였지. 알면서도 밀어붙였어. 우진이 살려야 한다는 말 뒤에 숨어서 지은호는 힘들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합니다. 저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수술 안 했겠죠. 근데요, 엄마. 앞으로는 적어도 진실까지 속이면서 누군가 몸을 쓰는 선택은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는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그래. 약속할게.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그 말을 듣는 순이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그런데 그때 지은호가 두 엄마를 번갈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오늘 살아난 김에 제 인생도 다시 정리하려고요. 정리? 혈연으로 따지면 엄마는 대표님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엄마 곁에 서서 어떤 딸로 살지는 제가 정할게요. 앞으로는 제 선.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집니다. 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 정도 권리는 너한테 있지. 이 순간 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진짜 선이 그어졌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는 이런 제목이 떠오릅니다. 재벌가 간이식 둘러싼 특혜 의혹 병세 과장 논란. 기자회견장 앞에 선 사람은 고성희가 아니라 박성재였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 가족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병세를 과장하고 일부 비공식 시설을 이용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과 회사 모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고성희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 말합니다. 제 어머니는 한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또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준 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자식으로서도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고성희에게 칼처럼 꽂혔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한우진은 조용히 영나와 지환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냐? 영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언니한테까지. 우진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며 말합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도 살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누굴 얼마나 다치게 하고 있는지는 끝까지 말 안 해줬어. 그냥 너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지. 그래서 나도 공범인 것 같다. 영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오빠는 환자였고 피해자야. 피해자인 동시에 누군가의 선택을 부추겼지. 그게 더 무거운 것 같아. 우진은 힘겹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살려줬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갚으면서 살게. 엄마가 하던 방식 말고 내 방식으로. 그 말은 이 집안의 서열과 권력 구도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몇 주 뒤 맘대로 집. 처음으로 가벼운 옷을 입고 출근한 지은호가 카페 문을 엽니다. 출입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맑게 울리고 지역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듭니다. 왔어요? 네. 대표님, 간판 안 바꿨네요? 바꿀 뻔했죠. 맘대로 간이식으로. 와, 진짜 재미없다. 지은호는 피식 웃으며 바에 기대섭니다. 몸은 어때요? 조금 피곤하긴 한데 살아있네요. 약간 덤으로 받은 인생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 덤 같은 인생에 내가 조금 껴있어도 됩니까? 지은호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봅니다. 비혼주의자는요? 생각 바뀔 수도 있죠. 사람도 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더라고요. 둘은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한편 멀지 않은 공원 벤치, 성재와 수빈,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장난치는 지환과 영나. 성재가 고개를 숙여 말합니다. 나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어떤 가족은 피로 이어지고 어떤 가족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수빈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좀 선택해 볼까요? 각자 어떻게 살지. 그 말은
결혼이든 아니든 함께 살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도 아니고 누군가의 장기 제공자만도 아닌 누군가의 동료이자 딸이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진짜 가족은 결국 내가 선택해서 옆에 두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는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립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도착한 세 통의 메시지. 하지만 그 모든 메시지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은호의 화려한 날들은 누군가의 그늘 아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시청자들은 알 수밖에 없겠죠. 이 다음 주말 이 인물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상처와 어떤 화해를 마주하게 될지 그 결말을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채널을 돌릴 수 없겠다는 사실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더 미친 반전이 터집니다. 지은호가 깨어난 뒤 첫마디, 그리고 고성희의 그날 밤 행동. 다음 영상에서 바로 공개할게요.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구독 지금 눌러주세요. 한번 누르면 남들보다 먼저 진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